자, 최근 정부에서 택배기사들의 근무 시간 같은 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뜻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민간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좀 불안하죠. 물론 최근 택배기사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가 택배사들의 갑질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택배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게 과연 좋은 일만 생길 것인가? 부작용이 생길 게 뻔하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던 택배 업계에 정부가 나서가지고 근무 시간을 반강제로 줄이겠다, 제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러면은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택배 배송이 앞으로 늦어지게 될 거라든지 택배 비용이 더 오르게 된다든지 그리고 택배 회사 입장에서도 기존의 수익 구조로는 인건비 부담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최악의 경우 택배 기사들을 해고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택배기사의 하루 최대 작업 시간과 심야 배송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택배 회사들에게 권고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최대 작업 시간 적게 하자, 심야 배송 못하게 하자, 요런 거. 자, 그런데 이게 말이 권고지, 말이 좋아가지고 권고지, 정부가 권고 지침을 내리면은 그게 기업이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말은 권고인데 권고가 아니죠. 말을 안 들으면 각종 조사를 한다든지 세무조사를 때린다든지 규제 같은 거를 칼같이 적용하면서 사업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든지 정부가 산업 일선의 경제 일선의 회사들을 괴롭힐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반강제죠.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탁상머리 이론만 가지고 운동권들이 자기들이 약자를 돕는다는 환상 속에서 근무 시간을 강제로 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12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은데 부작용이 생길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내용으로는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거고 또 여기서 작업 시간의 기준에는 뭐 분류, 집화, 배송을 전부 합친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대놓고 택배사들이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권고 지침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반강제로 가는 거죠. 정부가 권고 지침을 내리는데 일선에 있는 택배 회사들이 대놓고 이걸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무지하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 택배 기사님들의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시스템을 확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택배 배송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택배 회사 전체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라고 소비자들은 느낄 겁니다. 앞으로 해외 다른 물류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체제가 있으면은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찾아 나가게 될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산업 분야가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대로였다면 신속하게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이렇게 애매하게 주말이 걸쳐 있을 때도 주문을 받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신속하게 바로바로 물건을 보내고 소비자들은 또 물건을 받고 사업자는 돈을 벌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런 휴무 같은 것들이 휴일이 강제 휴일이 된다라면 택배 배송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또 인터넷 판매업자들의 사업 방식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각 택배사들에게 노동자들이 밤 10시까지만 배송을 마감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강제로 차단해버려가지고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배송 지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처하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제로 가는 거죠. 당일 밤 10시까지 미배송되었던 건은 지연 배송으로 처리해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어이가 없죠.
택배 배송 현장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회사나 기사님들 마음대로 되냐는 것입니다. 누구는 일을 오래 하고 싶어서 하냐는 것이죠. 그날 배달물의 무게라든지 크기, 종류, 성질에 따라 가지고 이 택배 일정이라는 건 똑같은 코스를 돈다고 해도 그날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늘 택배 기사님이 가던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거기에 사고가 났다거나 도로 수리 중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한두 시간만 일을 더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시간이 약간 늘어나도 일을 할 수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이 조금만 남아있을 경우 그날따라 좀 일이 늦어져가지고 물건이 조금만 남아있는데 30분만 더 일을 하면 충분히 마무리를 하고 깔끔히 오늘 할당량을 끝낼 수가 있는데 이런 정부 방침 때문에 무조건 이미 차에 실어놨던 화물도 정리를 못하고 남겨놓고 다음 날까지 미뤄야 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정책이죠? 한번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날 물량을 깨끗이 끝내놓고 다음날 일감 받으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일이 복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류 배송에 변수가 생길 때마다 한번 밀렸던 화물들은 자꾸만 뒤로 밀리고 누적되게 될 거예요. 창고가 터져나가겠죠. 현행법상 택배기사님들 대다수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에 직접 고용된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택배기사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장시간 근무해야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택배 시장이 민간 시장에서 왜 이런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잡혔을 거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물류 배송 시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형태가 효율적이라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겁니다. 대기업이 일괄적으로 수많은 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이렇게 회사원 느낌으로 운영하는 게 서비스와 품질이 더 효율적이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택배 시장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택배 기사님들에게도 이 개인 사업자 방식이 이윤을 최대화할 수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 자기 노하우에 따라서 그날 남들보다 배달을 더 많이 하는 기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을 했던 거죠. 자, 근무 여건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근무 시간을 강제로 줄여준다든지 물론 이런 것들이 선량한 의도에서 택배기사님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의도 자체는 순진할지도 모릅니다. 선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수는 없다라는 책임감을 느끼는 게 바로 어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국내 택배 회사들이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면 어떡할 건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 경제에서 어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오랫동안 굴러가고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민간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결국 그 부담은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가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하루 이틀 만에 올 거 4일, 5일씩 걸리게 딜레이가 될 거고 그리고 또 경력과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혹은 고생을 좀 하더라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한 택배기사님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많이 물건 배달을 했던 분들이 정부 때문에 강제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단순히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나이 든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병원비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일을 더 해야지만 가정이 생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택배기사님들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사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 수많은 분들 사이에.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강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월 평균 소득을 줄여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그 부족한 소득은 어디 가서 메꿉니까? 그 물량을 어디 가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이런 베테랑 기사님들 말고 초보 택배 기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들과 비슷한 물량을 배달하기 위해서도 근무 시간 자체가 좀 더 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다든지 혹은 어려가지고 초보자라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업무 시간을 한두 시간 늘리더라도 침착하게 충분한 텀을 가지고 침착하게 배송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몇 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러면은 자기 할당량을 그날 채우기 위해서 급하게 운전을 한다든지 서두르다가 택배 배송 물품을 깨먹는다든지 수많은 부작용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사례는 전부 다 각양각색이니까요.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정부는 너무 간단하게 탁상머리에만 앉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특정 시간까지만 일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작업 시간을 강제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능력과 효율이 다 다른데 그게 말처럼 마음대로 쉽게 됩니까? 특정 코스에서 배송 속도가 떨어지는 택배 기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분이 예전 같았으면 이제 기존의 근로 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을 더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그날 화물을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정부 시책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기사님들의 배달 속도가 떨어지고 화물 처리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그쪽 지역에 우리가 A 아파트로 배달 가는 물건 배달 그 코스가 매일 딜레이가 되고 물량이 빵꾸가 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택배 회사에서는 그럼 과연 그 사람이랑 계속해서 계약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그 동네에 우리 회사에 물량을 보내는 배송 업무를 이제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다른 택배 기사를 구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해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시장 경제는 살아있으니까요. 이렇듯 살아있는 시장 경제는 저처럼 택배 배송의 문외한인 일반인이 잠깐만 몇 분 동안 공들여서 생각해봐도 무궁무진한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수를 일일이 규정 만들어가면서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정부에 있는 저 높은 고위 공무원들이 일개 유튜버보다 사고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안타깝지 않냐고요. 배송자라던 베테랑 택배 기사도 하필이면 그날따라 자기 코스에 무거운 생수나 음료수 배달 같은 게 섞여 있다든지, 그죠? 30분만 배송을 더 하면은 오늘 중으로 고객에게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 신선식품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가 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선식품 품목은 예외로 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문구화해 놓은 규정들이 이 세상 수백 수천 가지 사례를 모두 다 커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애매한 식품들, 애매한 상품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배송시장 일선에서 이런 변수가 수도 없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일은 못하고 규정을 찾고 있겠죠. 미국의 유명한 물류 대기업인 아마존에서는 요즘 드론이라든지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자동화 물류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적용되기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기사 자료만 해도 벌써 1년 전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해외 업체들이 자고 일어나면 등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복지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마인드로만 똘똘 뭉쳐있는 우리나라 물류업계에 이런 혁신적인 해외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소비자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을 정상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규제할 겁니까? 혹은 이런 환경에 찌들어 있던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보다 큰 기회를 쟁취할 수는 있을까요? 어렵겠죠. 무엇이 진정한 미래인지, 어떤 게 정말로 혁신이고 고용을 확대하는 길인지, 무엇이 진짜로 공공의 다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과 미디어 문화가 틀렸다고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관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똑똑한 학생들을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무작정 안쓰럽다, 힘든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국의 정책이라는 건 현업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강제로 근무 시장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임금을 조정하다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못 강제해버린 규정은 나중에 상상도 못할 부작용으로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